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도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또 하락 상황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KPM 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쭉 뭐 박스를 그리면서 뭐 횡보를 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뭐 나름 저점을 깼나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 좀 들어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싸다 라는 생각에 뭐 2,500원 언저리 부근에서 매수를 한 분들이 있겠죠. 근데 장대 음봉이 떴고 이렇게 쭉 뭔가 좀 거래량이 점점 말라가면서 더 하락세를 이어갔죠. 근데 저희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는 자주 했으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떴을 때 뭐 일단은 기다려라, 뭐 진정이 되는 때까지 기다려라, 그 이후에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뭐 2,500원 부근에 매수를 했다면은 막 마이너스 40% 왔겠죠, 손실률은.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시점에 15% 정도 상승을 했고 나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붙어줬고 장대 양봉이 떴어요. 뭔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법해서 이 케이스를 언니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도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케이스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크 사항들이 존재는 하잖아요. 여기에 어느 정도의 악재가 떴나, 해당 기업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가정했었을 때 기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였었을 때 어떤 대응을 하면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종목이 뭐 저점이 깼느냐 안 깼느냐 이쪽 부근에서의 움직임이겠죠. 기본적으로 저점 박스에서의 움직임, 여기서의 대응이 제일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이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이거랑 관계없이 여기서 어찌됐든 저점 박스에서의 공방전이 일어나다가 거래량이 붙은, 사실상 이탈 수급이 나오면서 강한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악재가 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 흐름을 맞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 장대 음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는 손을 좀 묶어주시면 돼요. 뭐 사실상 체크사항은 이 장대 음봉이 떴을 때 이때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장대 음봉에서 손절한다기보다도 사실상 손절을 염두한 사람들은 이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요때죠.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혹시나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장대 음봉의 한복판에서 이런 데죠.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기에는 사실상 좀 늦었어요. 그리고 요럴 때 많이 생각하는 게 이때라도 자르고 밑에서라도 다시 사면 안 될까요? 막 요런 고민들이 들 텐데 일단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왜 버리라고 하냐면은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그 전 흐름에 비해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지만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잘라내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복불복 베팅의 대응은 일단 버리세요. 그게 관리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기다리면은 저는 하락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어떡하죠? 요럴 때 체크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즉 자신의 비중이 어느 정도 상황에서 지금 이 장대 음봉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예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대 음봉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 계좌를 보게 되면은 슬랍별로, 종목별로 보유 비중이 40%, 30%, 하나는 비어져 있고 하나는 40% 정도예요. 지금 해당 종목은
1번 슬롯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매수를 시작해서 비중 40%를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40% 정도를 맞이한 상태다. 뭐 요 정도 가지고 일단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박이의 계좌는 전체 계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방어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계좌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반대로 공격적인 계좌 아니면 다소 높은 비중의 계좌, 그런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맞이하면 어떡할까? 이거는 조금 단순 명료해요.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비중 90%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다른 계좌에 슬롯이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계좌 관리 기술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집중할 내용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에서 이런 장대 음봉의 하락 흐름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박이 계좌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성향 한번 볼게요.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쫄보, 좋게 말하면 방어적이고 보수적이 차분한 매매를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런 장대 음봉 하락을 맞게 되면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는 기술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기회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락 흐름에서 매수를 섞어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게 성향하고는 부딪혀요. 뭐냐, 차분하고 방어적이다라는 거는 이 하락 흐름, 이 중압감이 꽤 부담이 되거든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수를 섞는 거를 어려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하나예요. 여기서 갑자기 비중 100%로 한 번에 비중 다 채우세요, 과감하게 베팅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조금만 매수를 섞어줘도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균형을 다시 잡는데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아요. 포인트이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섞어주는 행동을 하더라도 큰일 안 납니다. 뭐 요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게 매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면 여기가 되게 고점도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는. 근데도 40%밖에 안 채웠다는 거는 뭔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도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실제로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성향, 자신의 실력 알아야 된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런 비유 표현을 가지고 뭐 철학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실전 케이스로 가보면은 이게 좀 명확해져요. 이 상황이 자신의 성향하고 상충되는 부분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거, 해야 될 것은 매수를 섞어줘야 되는데, 자신의 성향은 여기서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해야 할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를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40% 본 순간 이 대박이는 실제로 계좌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비유하면 그로기 상태, 거의 멘붕 상태, 멘탈 무너진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여기서 굉장히 흔들리겠죠. 이후에 존재하는 기회를 전혀 기회라고 인지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그로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현실에서는요, 현실 투자에서는 뭐 여기쯤에서 내가 비중 40%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쫙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얼마나 더 물을 타야 되지? 추가 매수를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을 조금만 타라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랬다가 이게 이렇게 막 장대 양봉이 팍 쏟으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여기서 조금밖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던 스스로가 되게 원망스러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내가 나머지 60% 다 채웠었으면은 탈출인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생각 접근 방식은 그냥 결과가 보여진 상태에서 이미 다 지나간 흐름의 최상의 시나리오에 빗댄 채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최상에 근접한 또는 아니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을 세팅을 잘 만들어 놓는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한다. 이건 맞지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를 맞춘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박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얼마나 채워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한번 봐보세요. 대박이는 여기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채운다고 하더라도 10% 이내일 거예요. 10%를 한 번에 채우라는 게 아니라 뭐 분할 매수로 채우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성향을 빗대서 생각하면 10% 이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10% 채운 게 이 정도 장대 양봉이 오늘 발생했었을 때 여기서 과연 얼마나 뺄 수 있을까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글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추정해 보게 되면은 매수는 했지만 여기서 매도는 또 정작 잘 못할 거예요. 왜냐? 방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리밸런싱 매도를 잘 못하거든요. 손실 나면서 매도, 내어주는 행동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을 주식을 정말 못하는 초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아마 이 정도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 나는 여기서 한 10% 정도 채웠을 것 같아. 여기서 나는 얼마 못 팔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리밸런싱을 이해하고 있지만 뭔가 좀 어니님의 말대로 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적어도 정주행을 몇 번 한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초보에서 중수로 넘어가는 경계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물 탔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본인 성향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저희 클럽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원희님이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클럽에서 적어도 그래도 관점도 이해되고 스며들고 한 단계 정도 레벨업을 하신 분들이 요런 상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채우고 얼마나 내어줘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고민 진짜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폭이 늘어나고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한 60% 40% 있었으니까 60%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60% 다 쓰자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할까봐 손을 묶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하지만 이 안에서 10%보다는 많이 뭐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30%를 한 번에 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내어줄 거 내어주면서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빼내는 작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간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비율이 좀 적정 비율을 맞춰가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 아니면 주식을 잘한다 제 기준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작업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낸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근데 대부분의 특히 방어적인 분들한테 뭐 직접적인 팁이 될 것 같은데 넣는 거는 템포 조절하면서 차분하게 잘 넣는데 빼내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여기서 2%, 2%, 2%, 2%, 뭐 2% 이렇게 받아냈다고 가정하면 요 정도 영역에서 나는 10%를 채웠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10%를 팔면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그런 게 생겨서 이걸 못 팔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내가 매수했던 그 금액보다는 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이 마음이 되게 강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천적인 진단과 솔루션을 드리면요. 자신의 성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매수해놓고 다르게 말하면 매수 때 움츠려 들고서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다 거든요. 욕심이에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면은 비싸더라도 팔아라가 솔루션인가요? 아니면은 자신의 매수가보다 매도가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라. 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가격에 연연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못 잡는데 가격을 제가 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제가 리밸런싱 할 때 가격을 완전히 버리냐 그거 아니에요. 가격 다 잡혀요. 근데
정말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가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결국엔 잡히게 돼요. 근데 그러려면 처음에는 가격의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이거는 이제 굳이 리밸런싱, 이런 하락 상황에서의 리밸런싱 뿐만이 아니라 상승에서도. 네, 말 그대로 이제 주식하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비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언니님이 주식을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전부터 봤고, 이 유튜브 하면서도 뭐 예전에 실전 매매도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쌀 때 사가지고 이렇게 비쌀 때 기가 막히게 팔고, 어떻게 쌀 때 이렇게 사가지고 비쌀 때 기가 막히게 파냐. 언니님이 이거 어떻게 뭐 예측하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언니님이 하는 얘기는 있죠. 그냥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다. 내가 그걸 예측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싸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싸게 사져 있고, 해야 될 거 계속 하고 그냥 그 와중에 팔다 보면은 좀 비싸게 팔아져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히 맞아요. 그게. 근데 이 부분이 초보자분들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말하죠. 알고 나서 그거 하려고 안 된다. 이게 진짜 닭이 먼저냐 날개알이 먼저냐인데, 이거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훈련하고 먼저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실력이 늘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영역이지, 이거는 예측 잘 하려고 하고 잘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매매가 절대 아니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죠. 맞아요. 이게 주식 초보자일수록, 저도 이제 다 겪었던 일인데, 주식 초창기에는 되게 그 가격적인 부분, 타이밍적인 거, 막 그거에 되게 연연하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계속 그거를 복기하고 곱씹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제 이쯤 되면은요, 가격보다 내가 3,000원에 살까 3,200원에 살까 2,500원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해야 될 거를 올바로 했는가 안 했는가만 점검하면서 하다 보면 그 가격적인 부분은 굳이 체크 안 해도 나중에 가면은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원론에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싸다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가격들은 어차피 주관적인 감정에서 오는 가격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지는 가격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요 정도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 더 해볼까요?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꽤 여유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뭐 20% 정도 채워져 있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나머지 80%는 현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계좌를 천천히 핸들링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나왔을 텐데, 이거 하나가 되게 유난 변수를 맞아서 비중을 막 채우다 보면 얘만 혼자 막 나중에 60, 70, 80%까지 막 채워지고 100%까지 되는 게, 이거 자체가 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다 여유 있는데 얘만 이렇게 막 혼자 달려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건 생각해 보면, 나머지가 여유 있으니까 이거 100% 채워도 돼,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괜히 얘 때문에 얘네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거죠. 저도 요거는 완전히 공감이 가능합니다. 오게티 같은 느낌. 그죠? 나는 좀 깔끔하게 완벽한 계좌를 추구하는데 이게 되게 오게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난 더 조심스러워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네, 100은 심하니까 한 9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오게티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리면은, 이거 끝났나요? 이대로 평생 90으로 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거쳐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오게티처럼 보이게 되면 얘도 다시 50, 40, 30으로 궁극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거 거쳐가는 거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비중이 증가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감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중 증가만 하고 아닐 때는 손절, 비중 증가만 하고 아닐 때는 손절, 요런 사람들. 또는 비중 증가만 하고 손절 못하고, 증가만 하고 손절 못하고, 이런 사람들. 둘 다 비중을 컨트롤할 때 한 방향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중을 컨트롤한다는 말은, 컨트롤 말 그대로 조정을 한다는 거는 비중을 늘릴 줄도 알고 비중을 줄일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양방향을 둘 다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안에 솔루션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저도 경험했던 거니까는 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해봤냐 안 했느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줄어들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를 잘 마무리를 시켜서 뭐 손실을 최소화시켰든 플러스를 만들어냈든 그렇게 마무리를 올바로 이제 잘 비중 왕복 달리기를 해서 해본 사람은 이게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거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이제 막 해서 주식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아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요? 비중 이제 채워야 된다고 해서 채웠는데 언제 다시 비중을 줄여야 되지? 턴하는 시점. 언제 다시 비중을 늘려야지? 턴하는 시점. 이럴 때 경험이 없으니까 선택과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하면서도 계속 찝찝하죠. 왜냐면 손실이 찍히고 있으니까 이거 맞아? 막 이런 생각도 계속 들 거고 결국은 다 경험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헤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경험을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좀 중요한 영역이긴 하죠. 그걸 토대로 실력이 성장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영상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되게 당연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채우고 있는데 그럼 그건 문제예요.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걸 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진짜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런 올바로 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 그래 예전에 그랬지 그래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했던 대로 잘 해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결국은 경험을 잘 쌓아야 되는 거고 그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크게 잘못되지 않게 균형을 계속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쌓는 와중에 옆에서의 그 도와드림, 잡아줌 이거를 저희가 클럽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유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오늘도 되게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이걸 경험해보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얘기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저희 클럽 멤버분들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경험을 하고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하는 얘기가 되게 공감도 되고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한 설명들이 막 캐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똑같은 설명을 하지만 누군가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하고 좋은 얘기로 들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불평이나 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뭘까? 나도 그렇게 좀 발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말씀드리는 클럽은 온라인에서 하는 거라서요. 직장인분들, 뭐 전업투자자분들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도 다 오셔서 배울 게 있다면 어니스한테 배울 게 있고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오시면은 다 도움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건 이제 대면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가입을 하시거든요. 종종 물어보십니다. 외국에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이미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아예 외국인 분도 오셔서 가입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둔 거 보시고 한번 가입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